민석 오빠도 어머님이 나가시는 게 좋겠다고 노래를 불렀어요. 짐 좀 빨리 싸세요. 오늘까지만 시간 드렸잖아요. 미영아, 내가 갈 데가 없다는 걸 알잖니? 그리고 내 통장에 돈도 없어. 다 너희 집 보증금으로 냈는데 그건 어머니 의무였죠. 다시 키운 보람으로 사신 거잖아요. 시장에서 30년 동안 생선 팔면서 허리 휘게 일했어. 너희 민석이 대학 보내고. 꼴도 보기 싫으니까 얼른 나가세요. 5만 원 차비로 줄게요. 에이, 미영아, 난 어디로 가야 하니? 그거야 어머니 문제죠. 시장에 가서 생선이나 또 파세요. 박스 깔고 시장에서 주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것도 가져가세요. 비린내 나는 칼. 이제 집안에 비린내도 안 나겠네. 속이 다 시원하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황금별곡입니다. 방금 들으신 대화 어떠셨나요? 여러분이라면 자식에게 이런 대우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함께 해주시면 새로운 사연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주인공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시 팔달구에 사는 박영희입니다. 올해 70살이 됐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부끄럽지만 용기를 내봅니다. 제가 30년 넘게 재래시장에서 생선 가게를 운영했어요. 남편이 먼저 하늘나라로 간 뒤에도 저는 그곳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칼 하나 들고 물고기를 손질하며 살았습니다. 손이 트고 갈라져도 참았어요. 우리 민석이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잡게 하려고요. 이 칼은 제 인생이나 다름없었어요. 이 칼로 고등어 한 마리를 3초 만에 손질할 수 있었거든요. 시장에선 영희 손이라고 불렀어요. 제 손맛으로 회를 떠주면 다들 맛있다고 했죠. 민석이가 대학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결혼도 하고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게 저의 행복이었어요. 며느리 미영이도 처음엔 착했어요. 그때는요, 10년 전 남편이 돌아가시고 저는 아들네 집에 들어가 살았어요. 제가 평생 모아둔 돈은 그 집 보증금으로 다 냈어요. 5천만 원이었죠. 그땐 아들이 어머니 평생 같이 살아요라고 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부터 며느리가 달라졌어요. 제가 해주는 음식은 먹지도 않고 제가 청소하면 어머니 방식은 달라요라고 했죠. 점점 저를 싫어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더니 결국 나가라는 말이 나왔어요. 제 귀를 의심했죠. 내가 낳고 키운 내 아들이 이제는 나가라고 한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더 서럽던 건 아들 민석이가 며느리 편을 든 거예요. 어머니, 미영이도 힘들어요. 이제 따로 사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짐을 싸야 했어요. 제게 남은 건 작은 보따리 하나와 30년을 함께한 생선 손질용 칼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던져준 5만 원짜리 한 장. 집에서 쫓겨난 그날, 비가 주룩주룩 내렸어요. 제 눈물과 하늘의 빗물이 섞여 얼굴이 다 젖었죠.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했고 통장에는 단돈만 원도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이제 어디로 가지?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러다 문득 제가 30년 동안 일했던 수원 팔달 시장이 떠올랐어요. 그곳이라면 누군가 저를 기억해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장까지는 걸어서 40분이었어요. 비를 맞으며 걸었지만 이상하게 눈물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허전함과 막막함만 가득했지요. 시장에 도착하니 벌써 저녁장이 한창이었어요. 예전에 제가 운영하던 생선 가게는 지금 젊은 부부가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키워낸 단골 손님들이 그 젊은 부부에게 생선을 사고 있었어요. 아이고, 영희 씨, 오랜만이네. 근데 옷이 다 젖었네. 웬일이야? 김씨 아저씨가 저를 알아봤어요.
제가 15년 동안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던 구멍가게 주인이었죠. 아저씨, 사정이 있어서 갈 데가 없어졌어요. 뭐라고? 아들네 집에서 나온 거야?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김씨 아저씨는 한숨을 크게 내쉬더니 저를 가게 안으로 데려갔어요.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 천천히 얘기해보자. 저는 그날 밤 김씨 아저씨네 가게 구석에 요를 깔고 누웠어요. 손에는 30년 동안 쓴 생선 손질 칼을 꼭 쥐고 있었죠. 이 칼 하나만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김씨 아저씨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며느리가 얼마나 냉정했는지, 아들이 얼마나 제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요. 영희 씨, 시장 3번 출구 쪽에 빈자리가 있어. 거기서 고등어 좀 손질해서 팔아볼래? 예전에 영희 씨가 손질한 고등어는 비린내도 안 나고 살도 많았잖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직도 사람들이 제 솜씨를 기억하고 있다니요. 근데 가게 열 돈도 없고. 걱정 마. 내가 작은 테이블이랑 의자 빌려줄게. 얼음통도 있어. 고등어는 내가 도매상 친구한테 받아올 테니까 팔고 나서 나한테 돈 주면 돼. 그렇게 저는 시장 한 구석에 자리를 잡았어요. 테이블 하나와 의자 하나, 그리고 얼음통과 제 칼이 전부였지만 이것만으로도 새 출발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첫날은 정말 힘들었어요. 비가 계속 내려서 손님이 별로 없었거든요. 게다가 저는 예전 가게처럼 냉장고가 없어서 고등어를 5마리만 받아왔는데 그중 3마리만 팔았어요. 하루 종일 앉아 있었는데 번 돈은 15,000원이 전부였어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시장에 나갔어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매일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고등어를 손질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와, 저 할머니 손놀림 좀 봐. 진짜 빠르다. 어머, 비린내도 안 나고 깔끔하게 손질하네.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제 모습을 찍기 시작했어요. 저는 쑥스러웠지만 평소처럼 3초 만에 고등어 1마리를 깔끔하게 손질했죠. 30년의 경험이 제 손에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그날 저는 고등어 15마리를 모두 팔았어요. 5만 원을 벌었죠. 얼마 안 되는 돈이었지만 제가 직접 번 돈이라 정말 뿌듯했어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어요. 전에는 아들네 집에서 쫓겨났다는 생각에 하루 종일 우울했는데 이제는 손님들을 만나고 고등어를 손질하다 보면 하루가 금방 지나갔어요. 칼질 하나로 새 인생을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시장 안에 영희 고등어라는 작은 간판도 달 수 있었어요. 시장 상인들이 돈을 모아서 간판을 만들어준 거예요. 영희 씨, 우리 시장의 보물이야. 그 칼솜씨 어디 가지 않았네. 이제 저는 자식에게 버림받은 불쌍한 노인이 아니라 영희 고등어의 주인장이 되었어요. 손에 든 건 5만 원과 칼 한 자루뿐이었지만 그 칼 하나로 제 인생을 다시 써내려가기 시작했답니다. 영희 고등어라는 이름이 시장 안에서 점점 유명해졌어요. 저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시장으로 갔어요. 처음에는 테이블 하나와 의자 하나였지만 이제는 작은 천막도 생겼어요. 시장 상인들이 함께 도와준 덕분이었죠. 제 고등어는 특별했어요. 다른 가게와 달리 비린내가 전혀 나지 않았거든요. 비결은 바로 칼 쓰는 방법과 피를 빼는 기술이었답니다. 30년간 쌓아온 노하우랍니다. 할머니, 이 고등어는 왜 비린내가 안 나요? 젊은 주부가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비결은 3가지야. 첫째, 칼을 어디서 넣느냐. 둘째, 피를 어떻게 빼느냐. 셋째, 내장을 얼마나 깔끔하게 제거하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로 씻는 게 아니라 소금물에 살짝 담가주는 거지. 손님들은 제 말을 신기하게 듣고 다들 메모하기도 했어요.
제 비결을 알려줘도 저처럼 손질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30년의 경험이 제 손에 남아 있었으니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단골 손님이 늘어났어요. 특히 주말이면 제 고등어를 사려고 줄을 서는 사람도 생겼어요. 이제는 하루에 고등어 50마리도 모자랄 정도였어요. 영희 할머니, 이 고등어로 조림을 했더니 애들이 비린내 없다고 잘 먹어요. 할머니, 제 시어머니가 할머니 고등어만 찾으세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뿌듯했어요. 제가 버려졌다고 느꼈던 그 시간들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돈도 조금씩 모이기 시작했어요. 처음 한 달은 김씨 아저씨네 가게 구석에서 잤지만 이제는 시장 근처의 작은 월세방을 구할 수 있었어요. 화장실과 부엌이 함께 있는 원룸이었지만 저에게는 궁전이나 다름없었어요. 어느 날 저는 시장 입구에 붙은 전단지를 보았어요. 수원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젝트, 당신의 시장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시청에서 시장 상인들의 이야기를 모아 영상으로 만든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별 관심 없이 지나쳤어요. 제 이야기가 뭐 그리 특별하다고 영상에 나올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후 제가 고등어를 손질하고 있는데 카메라를 든 젊은 남자가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수원시청 미디어팀에서 나왔습니다. 혹시 인터뷰 좀 해도 될까요? 저는 당황했어요. 평소처럼 머리도 안 빗고 앞치마에 고등어 비늘도 묻어 있었거든요. 나 같은 사람이 뭐가 중요해서. 아니에요, 할머니. 시장 상인들이 다 할머니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70세의 시장 바닥에서 다시 시작해서 지금은 영희 고등어라는 브랜드까지 만드셨다고요. 저는 민망했지만 그래도 인터뷰에 응했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박영이라고 합니다. 올해 70살이에요. 제가 이 시장에서 고등어를 팔기 시작한 건 6개월 전이에요. 그전에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아들 이야기를 해야 할지 고민되었거든요. 그래도 진실을 말하기로 했어요. 그전에는 아들, 며느리와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들었어요. 손에 든 건 5만 원짜리 한 장과 이 칼뿐이었죠. 이 칼 하나로 제 인생을 다시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제 칼을 들어 보여줬어요. 30년 동안 쓴 칼이라 손잡이는 닳았지만 칼날은 늘 날카롭게 갈아서 반짝반짝 빛이 났어요. 이 칼은 제 운명을 바꿔준 보물이에요. 이 칼 하나만 있으면 어디서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인터뷰하는 내내 저는 고등어를 손질했어요. 3초 만에 한 마리를 깔끔하게 손질하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죠. 할머니 정말 빠르세요. 이런 기술은 어디서 배우셨어요? 배운 게 아니라 평생 써온 거예요. 30년 동안 매일 수백 마리씩 손질하다 보니까 손이 기억하고 있는 거지. 인터뷰가 끝나고 저는 그냥 평소처럼 장사를 계속했어요. 그 영상이 어떻게 될지 별로 기대도 하지 않았죠. 하지만 2주 후 제 인생은 또 한 번 크게 바뀌게 되었답니다. 2주 후 제가 평소처럼 시장에서 고등어를 손질하고 있는데 갑자기 손님들이 평소보다 훨씬 많이 몰려들었어요. 다들 휴대폰을 들고 저를 가리키며 웃고 있었죠. 할머니, 유튜브 스타 되셨네요. 영희 할머니 저 팬이에요. 사인해주세요.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무슨 소리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때 김씨 아저씨가 휴대폰을 들고 달려왔어요. 영희 씨, 대박이야. 시청에서 찍은 영상이 인터넷에서 엄청 뜨고 있어. 김씨 아저씨가 보여준 휴대폰 화면에는 제가 고등어를 손질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조회수가 무려 50만 회라고 표시되어 있었죠. 댓글도 수천 개가 달려 있었어요. 와, 할머니 손놀림 실화냐? 프로 중에 프로시네. 이 할머니 이야기 너무 감동이다. 자식들은 뭐 하는지. 할머니 고등어 먹어보고 싶다. 수원 어디에 계시는지 알려주세요. 그날부터 시장은 정말 미어터질 듯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다들 영희 고등어를 사려고 온 손님들이었죠. 저는 하루 종일 고등어를 손질하고 또 손질했어요. 손이 아팠지만 정말 행복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지역 방송국에서 저를 인터뷰하러 왔어요. 카메라맨과 리포터가 제 작은 가판대 앞에 서서 온갖 질문을 던졌죠. 영희 할머니, 30년간 쌓아온 기술로 인생 2막을 여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앞으로의 꿈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저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꿈이요? 난 그저 오늘 하루 고등어 잘 손질해서 손님들 입맛 돋우는 게 꿈이에요. 큰 꿈은 없어요. 그저 내 손으로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인터뷰가 방송된 후 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주말이면 수원을 넘어 서울, 인천에서도 손님들이 왔어요. 심지어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온 분도 계셨어요. 할머니, 고등어 10마리 주세요. 제주도까지 가져갈 거예요. 영희 할머니, 제 어머니가 할머니처럼 고등어 손질하는 법 좀 가르쳐 달래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때 놀라운 제안을 받았어요. 시장 상인회에서 저를 찾아온 거예요. 영희 씨, 우리 시장의 대표 브랜드로 영희 고등어를 키우고 싶어요. 그러려면 지금 가판대로는 부족해요. 저기 빈 점포 있잖아요. 그곳에 영희 고등어 가게를 만들면 어떨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가게라니. 제가 어떻게 가게를 차릴 수 있겠어요? 돈도 없고 가게 운영하는 법도 모르는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걱정 마세요. 시장 상인회에서 도와드릴게요. 시에서 지원금도 받을 수 있어요. 영희 씨는 기술만 있으면 돼요. 저는 조금 무서웠어요. 가판대는 그저 저 혼자 일하면 됐지만 가게를 열면 더 많은 책임이 따르니까요. 하지만 용기를 내기로 했어요. 제 인생에서 두 번째 도전이었죠. 그렇게 영희 고등어는 시장 안에 작은 가게를 열게 되었어요. 하얀 타일 벽에 파란색 간판이 정말 예뻤어요. 가게 안에는 신선한 고등어를 진열할 수 있는 냉장고와 손님들이 앉아서 볼 수 있는 작은 테이블도 있었죠. 개업 첫날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어요. 그날 저는 고등어 200마리를 모두 팔았어요. 매출이 100만 원이 넘었죠. 상상도 못한 금액이었어요.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어머니,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아들 민석이가 서 있었어요. 여러분은 제가 이 순간 어떤 기분이었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여러분이라면 자식에게 버림받았는데 제가 성공했더니 다시 나타난 자식을 어떻게 대하실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아들 민석이가 머뭇거리며 제 앞에 서 있었어요. 옷은 깔끔했지만 얼굴이 많이 헬쓱해 보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도 있었고요. 제 가슴 속에서는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일어났어요. 기쁨, 분노, 서운함, 그리고 사랑. 그 모든 감정이 뒤섞였어요. 왜 왔니? 저는 차갑게 물었어요. 어머니가 유명해지셨다고 해서요. TV에도 나오시고. 민석이는 말을 더듬으며 시선을 피했어요. 제가 성공한 것을 보고 왔다는 생각이 들자 화가 났어요. 뭐하러 왔어? 돈 필요해서? 아니면 내 양심이 너무 찔려서? 민석이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사업이 망했어요. 이영희도 저를 떠났고요. 순간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도 내 아들인데. 집은? 제가 물었어요. 경매로 넘어갔어요. 어머니, 보증금도 다 날렸어요. 지금은 찜질방에서 지내고 있어요. 제가 그토록 아끼던 아들이 이렇게 초라해진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자업자득이라는 생각도 들었죠. 그래서 내가 뭘 어쩌길 바라니? 민석이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제가 어머니 가게 일을 도울게요. 제가 경영학과 나왔잖아요. 가게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어요. 아들이 도움을 준다고요? 이제 와서. 하지만 문득 제 손을 내려다보았어요. 고등어 비늘을 제거하느라 거칠어진 손가락들, 칼에 베인 자국들. 이제 나이가 들어 손이 예전같이 빠르지 않았어요. 도움이 필요한 건 사실이었죠. 내일 아침 5시에 여기로 와. 늦으면 없던 일로 한다. 민석이의 얼굴에 희망이 번졌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놀랍게도 민석이는 정말 5시에 가게 앞에 와 있었어요. 단정한 모습으로 앞치마까지 준비해 온 모습이 신기했죠. 어머니, 제가 뭐부터 도와드릴까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커다란 얼음 상자를 가리켰어요. 거기엔 새벽에 배송된 고등어 100마리가 있었죠. 저걸 다 씻어라. 민석이는 망설임 없이 얼음 상자로 향했어요. 처음 하는 일이라 서툴렀지만 불평 한마디 없이 열심히 했어요. 고등어 비늘이 튀어 얼굴에 붙고 찬물에 손이 빨갛게 얼어붙어도 묵묵히 일했죠. 저는 그런 아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변한 걸까? 아니면 잠시 연기하는 걸까? 일주일이 지났어요. 민석이는 매일 아침 5시에 와서 밤 9시까지 함께 일했어요. 처음엔 고등어 씻기, 쓰레기 버리기 같은 잡일만 했지만 점점 포장하기, 손님 응대하기도 배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석이가 제안을 했어요. 어머니, 저희 가게 홍보를 더 잘하면 손님이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저는 인스타그램이 뭔지도 몰랐어요. 민석이는 열심히 설명했고 저는 그냥 알아서 해라라고 허락했어요. 그 후로 민석이는 제가 고등어를 손질할 때마다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올렸어요. 또 손님들에게 맛있게 먹은 사진을 올려달라고 부탁했죠. 놀랍게도 영희 고등어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일주일 만에 10,000명을 넘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인터넷에서 핫해요. 다들 영희고등어 손맛을 찾고 있어요. 가게는 더 바빠졌어요. 이제는 제가 혼자 손질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죠. 민석이가 제안했어요. 어머니, 다른 분들에게 고등어 손질법을 가르쳐 보는 건 어떨까요? 어머니처럼은 못해도 기본은 배울 수 있잖아요. 처음엔 반대했어요. 30년 노하우를 쉽게 알려줄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민석이의 진심 어린 설득에 결국 동의했어요. 시장에 혼자 사는 할머니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에게 일자리를 드리면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저는 시장에서 혼자 사는 할머니 2분에게 제 기술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김순자 할머니와 이명자 할머니였죠. 2분 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사는 분들이었어요. 이제 영희 고등어는 저 혼자가 아닌 우리 모두의 가게가 되었어요. 우리 가게는 점점 더 유명해졌어요. 이제 영희 고등어는 수원을 넘어 전국에서 알아주는 브랜드가 되었죠. 방송국에서는 다큐멘터리까지 찍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민석이는 제 오른팔이 되었어요. 가게 운영, 직원 관리, 마케팅까지 모두 도맡아 했죠. 덕분에 저는 제가 가장 잘하는 일, 고등어 손질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가게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깜짝 놀랐어요. 며느리 미영이었어요. 민석이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미영이는 예전보다 훨씬 초라해 보였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에 헝클어진 머리, 구겨진 옷. 예전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민석 오빠, 미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왔어? 민석이가 차갑게 물었어요. 돌아오고 싶어요. 잘못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설마 민석이가 다시 미영이에게 넘어가는 건 아니겠지. 미영이는 계속해서 울며 말했어요. 민석 오빠가 사업 실패했을 때 제가 너무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후회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그때 민석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미영아, 나는 이제 다시 시작했어.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를 내쫓았던 너와는 다시 살 수 없어. 미영이는 그 말을 듣고 저를 노려봤어요. 어머님 때문이죠. 어머님이 민석 오빠를 선동한 거 아니에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아니야. 민석이가 말했어요. 나 스스로 깨달은 거야. 평생 나를 위해 희생하신 어머니를 그렇게 대했던 내 잘못이었어. 그리고 내가 어머니를 그렇게 대했을 때 말리지 않은 것도 내 잘못이고. 미영이는 울면서 가게를 뛰쳐나갔어요. 민석이는 제게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이제야 진짜 제 아들이 돌아온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민석이가 제안했어요. 어머니, 제가 작은 아파트를 구했어요. 월세지만 깨끗하고 좋아요. 저랑 같이 사시면 어떨까요?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아들과 다시 같이 산다는 게 조금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민석이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래, 한번 해보자.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한 가족이 되었어요. 작은 아파트였지만 함께 있어 행복했어요. 1년이 지났어요. 이제 영희 고등어는 수원에서 가장 유명한 가게가 되었어요. 우리는 시장 안에 두 번째 가게도 열었답니다. 영희 손맛 상회라는 이름이었죠. 여기서는 고등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선을 팔았어요. 우리 가게에서는 이제 5명의 할머니가 일하고 있었어요. 모두 혼자 사는 할머니들이었죠. 저는 이분들에게 제 손맛을 하나하나 가르쳤어요. 정성과 사랑을 담아 생선을 손질하는 법을요. 영희 씨, 당신 덕분에 나도 이렇게 나이 들어 취직했네. 김순자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맞아. 이제 자식들한테 용돈 받지 않아도 되니 얼마나 좋아. 이명자 할머니도 덧붙였죠.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제가 버려졌던 그날 손에 쥔 건 칼 하나와 5만 원뿐이었는데 이제는 여러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민석이도 많이 변했어요. 이제는 책임감 있는 사장님이 되었죠. 아침 일찍 일어나 시장을 돌며 가장 신선한 생선을 고르고 직원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저에게도 항상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하루는 민석이가 제게 중요한 소식을 가져왔어요.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TV에서 우리 가게를 전국 방송으로 다큐멘터리 찍겠대요. 하나하나로 인생 뒤집은 70세 할머니라는 제목으로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TV에 나온다니 얼굴이 화끈거리고 부끄러웠지만 민석이는 정말 기뻐했어요. 이번 기회에 어머니 이야기가 전국에 퍼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얻을 거예요. 특히 버려진 부모님들이요. 그 말을 듣자 생각이 깊어졌어요. 맞아요. 저 같은 사람이 또 있을 거예요. 자식에게 버림받고 절망에 빠진 부모들. 그분들에게 제 이야기가 작은 희망이 될 수 있다면 TV에 나가는 것도 괜찮겠다 싶었어요. 방송 촬영 날, 저는 평소처럼 고등어를 손질했어요. 카메라가 있어도 제 손은 여전히 빨랐어요. 3초 만에 한 마리를 깔끔하게 손질하는 모습에 PD님도 놀랐답니다. 영희 할머니, 정말 신기해요. 그 비결이 뭐예요? 저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어요. 비결은 없어요. 그저 내 인생을, 내 가족을 손질하듯 정성을 다할 뿐이에요. 방송이 나간 후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전국에서 영희 고등어를 배우러 오겠다는 사람들의 연락이 쏟아졌어요. 특히 혼자 된 노인분들이 많았죠. 저도 영희 할머니처럼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저도 손맛을 배우고 싶어요. 저는 민석이와 상의한 후 큰 결정을 했어요. 우리는 영희 손맛 학교를 열기로 했어요. 시장 안에 있는 빈 건물을 빌려서 교실을 만들었죠.
그곳에서 저는 제 기술을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특히 혼자 사는 노인분들을 우선으로 받았어요. 이분들은 자식들에게 버림받거나 배우자를 잃고 외롭게 사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저와 비슷한 상처를 가진 분들이었죠. 내가 70세에 배운다고 될까? 한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70세에 다시 시작했어요.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분의 손을 잡고 용기를 주었어요. 학교가 시작되고 첫 달, 10명의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제 제자가 되었어요. 이분들에게 저는 고등어 손질법부터 하나하나 가르쳤어요. 처음에는 모두 서툴렀지만 하루하루 지날수록 실력이 늘었죠. 선생님, 저 오늘 3초 만에 손질했어요. 박순애 할머니가 기쁨에 차서 외쳤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행복했어요. 제가 절망했던 그날, 그 칼 하나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학교 소식은 빠르게 퍼졌고 곧 지역 신문에도 나왔어요. 70세 할머니의 기술 나눔, 노인들에게 새 삶을 선물하다라는 제목으로요. 2개월 후 첫 번째 반 학생들이 졸업했어요. 이분들은 각자 자신의 지역 시장에서 생선 가게를 열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되었죠. 저는 졸업식 날 각자에게 선물을 하나씩 준비했어요. 이건 내가 30년 동안 써온 칼과 똑같은 거야. 이 칼로 너희들도 새 인생을 시작하길 바래. 모두들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어요. 그날 밤 함께 잔치를 벌였는데 정말 오랜만에 시장이 웃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의외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바로 며느리 미영이었어요. 어머니, 미영이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예전의 거만한 태도는 없어졌고 겸손해 보였어요. 웬일이니? 저는 차갑지 않게, 그렇다고 너무 따뜻하지도 않게 물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미영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한동안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어요. 미움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이제는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내가 나를 내쫓았을 때 나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 하지만 이제 생각해보니 그게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된 것 같구나. 미영이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 내 덕분에 내가 이렇게 새 인생을 찾았으니 오히려 고마운 마음도 있어. 그리고 민석이도 변했고. 제 말에 미영이는 더 크게 울었어요. 저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울지 마. 내가 정말 미안하다면 우리 학교에서 봉사하는 건 어때? 여기 배우러 오는 할머니들을 도와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2년이 흘렀어요. 이제 영희 손맛 학교는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답니다. 6개 지점이 생겼고 졸업생만 200명이 넘었어요. 그분들 중 대부분이 각자의 지역에서 작은 가게를 열어 새 인생을 시작했죠. 우리 가족도 많이 달라졌어요. 민석이는 이제 사업가로서 성공했고 미영이도 학교에서 열심히 일하며 변화했어요. 그녀는 할머니들에게 컴퓨터와 SNS 사용법을 가르치며 각자의 가게를 홍보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죠. 어느 날 민석이가 기쁜 소식을 가져왔어요.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저와 미영이가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미영이가 정말 변한 모습을 보니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둘이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그날 저녁 우리는 세 식구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민석이가 건배를 제안했죠. 어머니의 칼 한 자루가 우리 모두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문득 생각했어요. 그날 집에서 쫓겨나던 날 제가 왜 그 칼을 꼭 쥐고 나왔을까요? 그 칼이 없었다면 저는 다시 시작할 수 없었을 거예요. 내 손에 칼만 있다면 어디서든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어. 그게 내 인생의 힘이었던 것 같아.
며느리 미영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당시에는 몰랐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저는 그저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함께 있다는 거지. 제 인생은 70세의 바닥에서 다시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덕분에 더 많은 것을 얻었답니다. 새로운 가족, 새로운 친구들,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기회까지요. 이제 저는 75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매일 아침 학교에 나가 제자들에게 칼 쓰는 법을 가르쳐요. 손이 조금 느려졌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젊답니다. 살아남은 게 아니라 내 손으로 다시 갈아냈어. 이건 제가 항상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으로 박영희 할머니의 놀라운 인생 역전 이야기를 마칩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이 이야기에서 큰 힘을 얻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영희 할머니처럼 다시 시작하고 싶은 분이 계신가요? 또는 여러분이 가진 특별한 기술로 인생을 바꾸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 인생을 바꿀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더 놀라운 인생 역전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황금별곡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